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합니다. 앞에서 늘 강의하면요, 자꾸 이 좀 무대에 중독증이 걸립니다. 사람은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두렵고 좀 소심해지거든요. 저도 좀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앞에 나서 이야기하면요, 앞에 나가서 하고 다른 사람의 그 박수 받고 주목 받는데 은근히 그게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강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강의를 이제 좀 안 시켜주죠. 이번에 대구에서 있는 대구 경북 개헌내과사회 주최 초음파 워크숍이 10회째인데 1회 때부터 제가 이제 그 모임을 만들고 강사로 쭉 나왔는데, 이제 최근 들어가 이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점점 안 하게 되다가 작년에도 안 했다가 2년 안 했다가 원래 후배 선생님들이 김일곤 원장님 요번에 마지막 고별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래 강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좀 박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 대구의 후배들을 키워가지고 총파 모임을 해가 이제 워크숍이나 이제 하면 그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그 이제 후배분들이 나와서 강의하고 후배분들이 라이브하고 그러고 나도 나가서 참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참아야 되거든요. 그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이 클락하면 위에 사람은 좀 참고 후견해주고 좀 안 나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하게 되면 밑에 사람 뭉큽니다. 그렇죠. 옛날에 뭐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외과의사 선생님들은 이랬다 하죠. 밑에 사람이 키우다가 잘하게 되면 수술하다가 대충 중요한 거 끝나면 내가 어제 술을 많이 마시가지고 배가 좀 아프다 하면서 야 나머지는 네가 좀 하고 나는 좀 쉴 거다 하면서 나가가 누워서 주무시든지 그렇게 편하게 쉬시면 밑에 사람이 다 하고, 또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위에 선생님 부르시죠. 이렇게 하면요 밑에 사람이 자꾸 크게 되고 자꾸 발전하게 되는데, 저는 위에 선생님이 비주얼 고주얼 전부 다 하게 되면 밑에 선생님은 배울 기회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큰 나무 밑에서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죠. 우리 대구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열성적이고 논문도 많이 쓰시고 업적도 많은데, 그분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만두고 나신 뒤에 그 가가 그야말로 이제 몰락에 가깝게 되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는 선생님이 후학을 하나도 키우지 않고 가버리면 뒤에 사람은 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학을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밑에 사람을 키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김일봉 초음파 교실회가 지금 많은 이제 그 주니어 시니어를 만들고, 서울에도 이민영 선생님 비롯해가 문규 선생님 비롯해가 많은 분들이 지금 자꾸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지 뭐하는지는 이 사람을 발표를 한번 시켜봐야 됩니다. 발표를 시켜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강사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물론 뭐 잘하냐 뭐하냐가 아니고 자질이죠. 뭐 좀 기술이 모자리거나 그 모자리는 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는데 강사로의 자질은 이래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인하거나 아는 것을 포인하는 이런 이제 그 자질을 보면 알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자꾸 교육을 시켜야죠. 무대에 서는 법, 또 질문에 대처하는 법, 이런 걸 자꾸 교육을 시키고,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한 이제 강의에 출전을 시켜야 돼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뭡니까? 출전을 게임을 해야죠.
그래서 대구 뭐 개헌내과 사이에서 하는 조그만 소규모 모임이나 이런 데 이제 이 선생님을 행정 코스에 먼저 보내보고 그 다음에 행정원에서 잘하면 조금 되면 그 다음에 실제 강의를 보내보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단계 더 오르면 이제 제약회사 주최 이제 세미나에 보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잘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부산시 개헌의사회나 광주나 뭐 울산이나 이런 데 이제 개헌회사 주최에 보내죠. 그래서 이제 보내는 방법은 이 참 기기 어렵거든요. 그 단계가 어렵습니다. 해보면 이제 뭐 각 지역의사에서 저한테 이제 초청을 많이 하죠. 뭐 부산이나 울산이나 서울이나 초청하면 제가 바로 밑에 선생님을 추천하면 안 되죠.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강의를 주최하는 주최자는 제일 두려워하는 거지. 검증되지 않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그 강의가 엉망이 돼버리면 주최 측에 굉장히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강사는 검증된 강사를 썰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그 강급공사도 실적이 있는 건설업체가 를 주지 그 전혀 실적이 없는 건설회사한테 그 하청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내가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집안에 무슨 사정 때문에 못 가는데 이 선생님은 내가 보증하니까 꼭 한번 써보시라고 내가 책임을 지고 잘 그런 식으로 이제 강사를 보내고 그렇거든. 그러면 그 강사가 이제 자꾸 자네가 나중에는 바로 다이렉트하게 강사 초청이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기회를 주고 또 강의를 해가 강의비를 받아보면 또 마음이 틀어집니다. 아마 프로츠는 아마는 강의를 안 받는 거고 프로는 강의를 받는 거죠. 일단 강의를 받으면 요를 받으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강사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이름을 직접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민영 쌤 우리 서울 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회장하시는 이민영 쌤도 옛날에 저한테 대구에 강의 배우러 왔어요. 그때 수업을 그 당시 한 5, 6년 전일 겁니다. 우리 대구에서 여름 방학 때 1박 2일 코스를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았어요. 한 7, 8분 오셔가 이민영 선생님이 우리 병원에서 토요일 오후 저녁 일요일 오전에 우리 병원에서 이제 초음파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와가지고 아주 참 적극적인 성격 이런 걸 알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대구에서 용조사할 때 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임영쌤은 어떻게 강의를 해 데뷔를 시킬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어요. 작년에 강동 그 경희대 병원에서 저를 이제 초음파 행정 코스에 강사로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장님한테 저 혼자 하려고 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두 사람을 좀 해주십시오. 강의비는 한 번 주면 내가 디바이드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쪽에서 주최 측은 뭐 상관없지 않은 내 강의를 한 사람 주는데 두 사람 오겠다니까. 그래가 와가 이민영 선생님이 굉장히 잘하죠. 잘하니까 선생님 보시니까 잘한다 이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인상초음파학회가 있었거든요. 인상초음파학회에 갑상선 FNA를 하는데 이민영 쌤 원래 FNA를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시고 강의도 정말 저보다 더 잘해요. FNA. 그래서 인상초음파학회에 이제 강사로 추천을 했거든요. 추천을 하니까 이제 학술 그 위원께서 조금 이제 저로 이름을 못 들어본 선생님이 추천을 하니까 굉장히 좀 거부감을 한 거래. 그래 제가 책임지고 분명히 저도 FNA 강사를 하니까 옆에서 절대로 그 참가자한테 원망이 들어오지 않도록 불피해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선생님 저하고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민영사 FNA 했는데 걱정이 돼가 그 선생님 오셔가지고 하는 걸 다 봤어요. 원래 그 선생님 굉장히 꼼꼼한 선생님이거든요. 예, 보더니 아주 잘하거든. 그러니까 보더니 그냥 가시는 거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불러주시는 거래. 예.
그리고 이 선생님이 또 알피니온에 또 저한테 부산의 알피니온에서 총파 워크숍인데 김일문 선생님 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열심히 가지만 저는 이제 토요일 오라고 못 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담당자 보고 내보다 더 잘하는 서울에 이민영 선생님이 있다고 그래서 하니까 부산 쪽에서도 약간 조금 처음에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자기들이 이야기해보고 하겠다 하더니 이제 서울에 물어봤어요. 서울에 이제 우리 그 서울에 제가 하는 게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 선생님도 참여하십시오. 내 일정도 보내줄게.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강의하고 현전고사인데 거기에 이민영 선생님이 오시기에 나는 이제 초음파 현전하다가 한 시간쯤 남겨놓고 여기 이민영 선생님 내보다 더 잘합니다. 그 설정 맡기고 나는 밖에 나가 커피 마시고 이제 쉬는 거죠.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럼 이민영 선생님 아주 잘하니까 그게 알피니온의 그 담당 소노그래퍼가 그 손희정 씨가 보더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봤어요. 그걸 보고 난 뒤에 부산에 이제 연락이 오니까 부산서 알피니온 직원 보고 서울에 그 이민영 선생님이 정말 잘한다. 괜찮다. 이러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했어요. 이민영 선생님 초청해도 되겠다. 그래 이민영 선생님 가서 뭐 너무 잘해보니까 다음에 또 부르는 거래. 그래 저는 이제 이민영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갈 때는 이민영 선생님 혼자 가지 말고 문교 선생님하고 같이 가라. 두 사람 가라. 두 사람 가가 강의를 디바이드 해가 해라.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자꾸 주느냐 하면요. 사람이랑 아무리 스타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강의를 안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동안이라 그렇지 지금 54년이라서 나이가 63살이거든요. 63살이 63살에 강의하는 사람 없죠. 자장도 지금은 잘 안 합니다. 다행히 얼굴이 어리게 보이고 동안이 내가 강사로 나서는 데는 아직은 조금 괜찮은데 이제 안 불러주거든. 그럼 내가 계속 고집하면 내마하면 결국 어느 시기에 내가 잘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세대 교체가 있으니까요. 그럴 바에는 내가 힘이 있었고 그 능력이 있을 때 빨리빨리 후학을 대를 해줘가 어차피 내가 못 먹을 떡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아는 사람이 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가 있으면 남이 먹으면 곤란해요. 내 가족하고 내 친척, 내 아는 사람을 빨리빨리 챙겨 그 사람이 자꾸 하게 되면 그럼 왜 저는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지요. 외롭지 않지요. 이제 학회나 이런 데 가면 좀 대접도 받고 인사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들면 우리 선배들 중에 보면 학교에 계실 때 참 레전드인데 잘해주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나이 들어도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학회나 이런 데 가시면 후학들이 인사하고 교수님 모셨습니까? 하고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강의 끝나고 나면 교수님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 가끔 있지 않나요? 하시면 집에 가봤자 별로 할 일도 없으면 뭐 합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호텔 옆에서 야 술 한잔 하는 거 어때? 가면 존경하는 쓰거든. 아이고 교수님 뭐 한잔 같이 합시다. 그럼 뒤에 가가 뭐 포장마차라든지 뭐 우동집이라든지 구이집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소주도 마시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나이 들어가 교수님 존경받은 교수님 좋은 점은요. 어떤 게 좋은지 하면 가장 나이 들면 좋은 건 내가 재미없는 이야기 해주는데 열심히 들어주고 지나갑니다. 그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이거만 제일 좋은 거래. 자기가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면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해놓고 있을 때 잘해놓으면 좋은 점이 같이 가자 하면 속으로 가기 싫어 죽겠는데도 따라가지고 또 이제 가가지고 자기가 술 마시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또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듣기 싫어 죽지만 겉으로는 참죠. 그런 맞습니다. 가가 막 웃어주고 그런 우리 선배 중 그런 분이 있거든. 내 들어보면 나는 한 6번 들었던 이야기 또 하고 있어요.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 들어주고 이러거든. 정말 안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분, 우리 선배님 중 한 분은 음악도 좋아하시고 이런 분인데 조금 여러 가지 학교를 나오실 때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조금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 후학들한테 후학도 별로 안 키웠거든. 이분이 이제 대구 그 음악 좋아하니까 저도 가끔 대구 그 시민회관에서 시향 연주나 이런 거 마치고 나면 이제 혼자 쓸쓸하게 이제 가는 거래. 옛날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나가실 때 선생님 술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가시게 이래 두리번 보는 거라. 그 뜻은 뭐냐, 술 한잔 하자는 거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교수님 요 근처 좋은 술집이 개발했는데 같이 가시죠. 그러고 따라가가 거기에 또 술 마시면 또 후학교 한 사람이 술값 별로 안 되니까 아이고 교수님 뭐 술값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혼자 쓸쓸하게 아무도 안 따라가 주는 거래. 그래서 다른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교수님은 인생을 실패했는 인생이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 게 많이 느낍니다. 오늘 시간이 좀 남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초음파를 처음 배울 때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분이 한 분이 광주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고 심찬석 교수님하고 동기였어요. 부산대학 나오셨죠. 부산대학이 아니고 그 광주 전남대학 나오셨습니다. 신 교수님도 광주 전남대학 나오셨거든요. 그분은 동기인데 이분은 이제 광주 전남대학에서 소화기내과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개업해가 광주에서 굉장히 이제 개업도 성업하셨고 초음파를 아주 초기에 하셨어요. 아주 그렇게 뭐 대한 초음파학회의 그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아주 초기에 거의 개척자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초음파학회 임원 회장님 그 당시에는 젊은 의사였으니까 영상의학 선생님하고 지내가 뭐 외국의 학회도 같이 따라가시고 굉장히 뭐 대가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제가 이제 순천향에도 초청 같이 되고 서울의 임상초음파학회에도 초청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생각이 외형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돌아가시는 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조금 죄송스럽지만도 제 생각이니까 이제 학회를 더 가시면 이제 학회에서 그 파워포인트를 미리 돌라 안 합니까? 왜냐하면 파워포인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파워포인트 미리 주는 정도가 이거 이제 CD를 꼽아가지고 그 참가하는 선생님들한테는 막 CD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이분은 파워포인트를 안 드리거든요. 자기 노트북을 가와가지고 이제 자기 노트북과 강의하고 가지고 가시는 거래요. 그래서 나는 조금 이상하다 내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보고 이야기하는 거래. 내보다 나이 차가 있으니까, 아이 김원장 그 강의 자료를 왜 남한테 그렇게 줘요? 그래, 예? 강의 자료 내 그 많은 사람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그 김 원장이 열심히 노력했는 걸 그렇게 가치 없이 그렇게 주면 곤란하지 않아요. 같이 있다가 나는 깜짝 아니 저 강의 자료 별로 가치 없어요. 이거 노벨상 감다 이거 뭐 학회에 내를 받을 거야. 이거 그냥 우리 병원에 있었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하고는 다른 거는 존경하는데 내하고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지식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대구세가 많은 제자를 키우고 우리 제자들이 전국의 학회 다 가거든요. 임상초음파학회 우리 멤버가 뭐 9명이 서울에서 작년에 강의하고 그랬거든요. 뭐 대부대죠. 우리 사람들 끌고 이제 KTX 타고 롯데호텔에 가와 저보다 김일봉 사단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줄줄이 오니까 조폭 들어오는 것 같지.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제자를 하나도 못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지금 이제 초음파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광주 자체에 사람이 없는 거래. 사람이 없는 거래.
그 제자는 못 키우고만 이분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훌륭한 이제 예술가 도공이 도자기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제자를 한 명도 안 키우고 돌아가셨고 그 비법은 그만 끊겨버리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자기의 지식을 전파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군의관 때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마산 통합병원에 갔더니 지금 다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마산에 갔더니 군의관 월급이 얼마 안 돼요. 저하고 결혼해가 군대 간사에 딱 살게 됐는데 우리 집도 보조 안 해주고 우리 처갓집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아가지고 보조를 하는데 군의관 월급을 받으니 이거 연탄 사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또 가진 돈이 있는 것 아니고 참 막막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살았냐 하는데 그 2달 지나고 나니까 진료부장이 내한테 부르대. 김대희 그래서 야 마산에 소아과에 일주일간 알바를 예 소아과 나 소아과 모른대요. 야 가라 하면 가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 소아과 갔더니 소아과 원장님이 이제 어디 해외 여행 가신다. 그 일주일간 이제 비하가 이제 군의관 그 부산대학 나오셨기 때문에 부산대학 후배인 그 진료부장한테 마산동 진료부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가 가라. 소아과 하나도 본 적이 없죠. 의아합니까?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병원에 나이 많은 간호사가 있던데 이 간호사가 원장님 친척이 이래. 그래서 내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난 소아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약설은 용량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화이자 노트에다가 열심히 이제 레슨을 받아가 적었어요. 약설 소화할 때는 열이 날 때는 어떻게 쓰고 원장님 처방을 다 뺏겨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환자 올 때 그걸 보면서 이제 컨닝하면서 일주일간 했어요. 하고 나한테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간호원이 내한테 돈을 봉투를 2개를 딱 주는 거래. 하나는 김대희 가졌고 하나는 진료부장.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니 큰 돈이었어요. 이걸 뭐 할까 싶어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가 나오기 전에 VTR이 나왔거든요. VTR 아시죠? VTR이 나가 그걸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VTR을 사면 2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VHS, 그 삼성에서 VHS가 있고 하나는 소니에서 나온 대우 소니에서 나오는 베타 형식. 보신 적 있어요? VH 테이프로 다 나오고 베타 테이프 보신 적 있어요? 있지? 조그만하게. 근데 화질은 어느 게 좋습니까? 베타가 월등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그걸 딱 보니까 삼성 VHS는 화질이 후지고 소니 베타는 화질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제 소니 살려고 하니까 주인이 소니 사지 말고 VHS 샀어요. 왜요? 그거 사면 테이프가 없어요. 테이프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테이프. 그래가 이제 왜 그래 되냐 알아봤더니 그 비디오 테이프를 만드는 게 일본이 세계 최초거든요. 2회사가 하나는 소니는 베타를 만들고 이제 JVC라고 하는 회사가 VHS를 만들었어요. 근데 턱 만들고 나보니까 소니가 월등 잘 만든 테이프를 만들었고 VHS는 뒤에 JVC는 더 늦게 만들고 후진 테이프를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니는 이가 전 세계를 독점해야 되겠다. 기술을 유출하지 않고 자기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는 거래. JVC는 큰일 났잖아. 큰 돈 들여가지고 그 만들었는데 이제 완전히 망할 판 됐어요. 그래 왜냐면 우리 돈만 주면 기술 다 준다. 순식간에 전 세계 비디오 테이프 시장은 VHS로 통일돼 버리고 소니로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는 거래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이 다 깔려보면 그게 성자가 되죠. 쉽게 말하자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국 시장을 썰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보니까 강의도 지식이고 뭐도 자기가 가진 걸 많은 사람이 쫙 깔아부으면 그 사람이 성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우리 삼성 안드로이드 다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컴퓨터 시장에 제일 돈 버리는 사람은 운영체계 합니까? 그렇잖아요. 운영체계 오는 건 컴퓨터에 다 무조건 깔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게 보안업체라 하대요. 보안업체고 세 번째 업체 많은 게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라 하죠. 그리 자기 지식을 많은 사람한테 깔고 자기 지식을 많은 사람에 퍼뜨리면 그 사람이 성자가 되고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시대가 됐죠. 앞으로는 전부 다 시대가 저는 생각할 때는 4차 그 산업혁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의사는 내 생각에는 옛날에는 의사의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그걸 가진 사람이 그 존경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안 되고 자기 노하우나 자기 지식을 어쩌든 간에 많은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가 되어버리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난 그런 시대가 5년 내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는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어간다고 봅니다. 이제 왓슨이나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이런 게 되어버리면 의사의 진료가 지금까지는 내가 환자를 진료한 것은 나의 그 프로토콜에 내 그대로 웨이오 메소드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다 공개가 돼버리는 거죠. 다 공개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이제 가령 런 캔서의 스몰셀 캔서를 어떤 레지멘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그걸 했고 어떻게 컴플리케이션을 했는 걸 그게 전부 다 오픈이 돼버리는 거죠. 오픈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이 다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되죠. 어떤 세상이 되면 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죠. 나는 공평한 세상이 뭐냐 하면 아니 자기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탈락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자기의 실력을 평가 못 받는 것이 가장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공평한 시장은 우리 내과학회라든지 우리 경대대 야유에 가면 이제 그 오락 진행자가 그 애들 꼬마들 국민 학생들 국민에 들어온 애들 이제 야유회 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오면 야 전부 다 나오라 해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춤추라 하잖아요. 그렇죠. 한 20명 막 춤추잖아요. 춤추면 그 사회자가 딱 보더니 한 10분만 보면 다 알죠. 너 하고 딱 예선 출해내잖아요. 불과 한 10분 음악 나오고 10분 길어도 15분만 보면 그 사람 사회자는 다 알거든. 누가 잘 추리지 누가 못 추리지. 딱 또 뽑아대고 또 거기에서 또 뽑아내가지고 1등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분 내지 15분의 그 짧은 시간에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되죠. 거기에서 그 사회자의 눈에 안 들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탈락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무대 자체도 못 들어서는 게 억울한 거죠. 무대에 나와서 10분 15분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시대고 이런 시대에 되면 자기의 실력을 드러낼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공평한 사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의과대학도 예를 들자면 조금 후진 대학을 나오더라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못하든지 좀 시험 칠 때 조금 성적이 지금 너무 억울해요. 지금 의과대학 시험은 나는 진짜 이거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 내가 대학 때 서울대학 갈 사람, 연세대 갈 사람, 그 다음에 서울대학이 1위고 연세대학이 2위고 3위가 가톨릭이 됐거든요. 가톨릭이 됐거든요. 그런데
고대에 나온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대는 옛날에 안 좋았습니다. 우리 때는 우승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서울대 연대 갈 사람 저 가톨릭대 가서 딱딱 구분이 됐거든요. 됐는데 지금은 수능 시험 한두 문제 잘못 치면 저 서울대 갈 학생이 한양대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불공평하죠. 불공평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 시대가 되면 비록 고등학교 때 조금 뭐해도 나중에 레전드 마치고 나중에 수련 끝나고 의사로서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실력이나 능력을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좋은 기회가 되죠. 좋은 세상이죠. 예.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복습하고 간장, 담낭, 강강 복습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췌장 그 스캔법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췌장 스캔하고 췌장 질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내가 화이트보드로 그려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은 췌장이거든요. 복습 다시 하겠습니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 간장 보는 방법, 우리가 간장을 어떻게 보느냐, 간은 제일 큰 장기죠. 생각외로 간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에서 가장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리버의 랩터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놓치는 건 리버의 도움입니다. 그렇게 2번, 3번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8번, 7번이죠. 7, 8번 라이트 안테리어 슈페리어 8번하고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7번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놓치기 쉬우냐면 라이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 엔드 부분이 놓치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인피리얼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놓칠 부분이 S4 부분입니다. S4 부분은 복백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복백이 두꺼우면 거기에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가 생기죠. 그래서 가려지면 조그만한 종개 같은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사각지대를 생각하면서 초음파를 스캔해야 됩니다. 초음파 스캔의 원칙은 이제 세그멘트를 확인하면서 스캔을 해야 되죠. 각 세그멘트의 센터는 포탈베인이죠. 그래서 포탈베인을 트레이싱하면서 이 세그멘트를 확인하는 거죠. 그 세그멘트를 대충 보는 게 아니고 포탈베인을 확인하면서 세그멘트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심하고 종단상입니다. 종단상에서 리버의 랩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의 슈페리어 인피리어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확인할 것은 라테랄 세그멘트의 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후면 포스테리얼 서피스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브를 옮겨 가지고 꼭 확인하는 게 S1이죠. 여기에 S1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S1에서는 섀도우가 없기 때문에 병변을 안 놓기죠.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S1 보면 거기에 리가멘텀 베노섬이라든지 헤파토도데는 리가멘트에 섀도우 있어서 병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S1 확인하고 S2, S3를 확인합니다. 랩트 헤파틱 베인을 경계로 S2, S3인데 S2는 포스테리어 슈페리얼이고 S3는 안테리어 인피리어죠. 그러니까 인피리얼이 좀 앞에 있고 슈페리얼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게 3번이고 뒤쪽에 나오는 게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랩트 로버의 라테랄 세그멘트 엔드를 봐야죠. 여기 이제 사각 부분이죠. 그래서 2번을 볼 때는 눕히고 프루브를 눕히고 3번을 볼 때는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프루브를 눕혀가 1번을 보죠. 1번. 여기에서 1번을 볼 때는 프루브의 거를 이렇게 조금씩 각도를 변경하면서 그림자를 피해 가지고 놓치지 않도록 관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볼 때는 프루브를 바깥으로 더 세우고 바깥으로 더 돌리고 한자로 보이금 숨을 들이마시든지 그렇지 배를 불룩하게가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S4로 관찰합니다. S4는 이스케믹 에리아이기 때문에 이쪽에 focal fat infiltration, focal fat
스페어링이 잘 생기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포탈빈이 만나는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 위쪽에는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프루브를 씌우면 메인 로발 피슈가 나오고 GB가 나오죠. GB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GB 푼두스 바디 넥이죠. 그 다음에 프루브를 오른쪽으로 이동해가 안테리어 인피리어 5번을 확인합니다. 이때는 포인트는 라이트 포타빈을 쭉 따라오면서 프루브를 세우면 되죠. 그래서 쭉 안테리어 인피리어를 끝까지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프루브를 오른쪽으로 이동해가 포스테리어를 하게 되죠. 포스테리어 포탈빈의 포스테리어 인피리얼이 이렇게 나가죠. 이때 프루브가 이 방향이 아니고 이쪽에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포스테리어 인피리얼을 보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가끔 봅니다. 포스테리어 인피리얼의 마진에 생기는 결절이 이 스캔에 안 보이는데 이 스캔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포스테리어 인피리얼 마진까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프루브를 쫙 다시 오블라이스 이렇게 오블라이스 스캔이가 누페가 S4의 주행을 S7번 포스테리어 슈페리어를 주행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초음파를 보는 것은 간 초음파는 포탈베인의 트레이싱을 따라 가지고 세그멘트를 확정하는 거죠. 다음에는 오블라이크 스캔입니다. 오블라이크 스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뚱뚱한 사람, 오베스한 사람이나 리버 시로시스 있는 사람은 이 서브코스탈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랩트 라테랄 데쿠피투스 하거나 또는 오블라이크 스캔 하면 관찰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오블라이크 스캔 할 때 데쿠피스가 좀 굉장히 좋습니다. 데쿠피스는 리버가 밑으로 쳐지는 거죠. 또는 이자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자 사용하는 방법을 하는데 이제 접이식 이자를 사용하면 환자가 누워서 초음파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초음파하거든요. 앉아서 해볼 리버가 앞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초음파할 때 낫습니다. 그래서 오블라이크 스캔 해가지고 이 포탈빈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를 보고 쭉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인터코스탈 스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리버의 하일룸 쪽에 병변을 놓치지 않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포탈빈이 갈라지죠. 5번, 8번. 안테리어 인피리얼, 안테리어 슈페리얼 갈라집니다. 안테리어 인피리얼은 지비 쪽으로 가고 안테리어 슈페리얼은 행경막 쪽으로 가죠. 안테리어 인피리얼한테는 프루브를 밑으로 밀어서 이렇게 5번의 벤츄럴 도사를 확인합니다. 슈페리얼 할 때는 다시 프루브를 원위치로 한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갑니다. 늑간 사이, 보통 늑간이 7번 늑간 정도의 레벨입니다. 올라와서 안테리어 슈페리얼 벤츄럴과 도사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프루브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거의 이제 세우다시피 한 각도입니다. 그러면 이 라이트 헤파티빈을 찾고 라이트 헤파티빈 경계로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이 디바이드입니다. 포스테리얼에서 포스테리얼 인피리얼과 포스테리얼 슈페리얼이죠. 인피리얼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키들이 밑까지 와가 포스테리얼 인피리얼 6번을 확인하고 다시 자기 위치에 와서 쭉 위로 올라가지고 IVC와 라이트 헤파티빈 만나는 부분까지 가가지고 7번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확인합니다. 여기 이제 클래시컬한 스캔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오베스 하거나 또는 LC 리버 시로시스 환자는 조금 더 새로운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검사죠. 그 다음에 담낭 단간의 검사입니다. 담낭은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스캔합니다. 스캔할 때 환자를 슈파인도 좋고 랩트 라테럴 데쿠피도 좋습니다. 좀 뚱뚱한 사람은 지비가 안쪽으로 위로 올라가가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쿠피스 하면 지비가 밑으로 쳐지죠. 이렇게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하면 지비가 장축상이 보이죠. 그 다음에 오블라이크 스캔합니다. 이 스캔 방법도 슈파인에서 해야 되고 데쿠피스에 됩니다. 이 방법을 하면 지비가 장축상이 보이는데 요 서브코스탈에서 지비 장축상 푼두스하고 바디가 잘 보이는 상입니다.
요렇게 오블라이크 스케일은 GB의 푼도수는 잘 안 보이고 GB 내역이 잘 보여요. 왜 이래 되느냐, 이 스캔의 GB가 장축이 되면 GB가 스트레이트이지 않고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스캔은 GB의 푼도수가 잘 보이고 오블라이크 스캔은 GB의 내역 부분이 잘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보통 슈파인 할 때는 요 포지션, 서브코스탈 할 때는 요 포지션이고, 데쿠피터스 해가지고 오버라이 스캔을 하는 것이 GB 내역이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라이전탈 스캔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장축이죠. 단축을 봐야 되죠.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GB를 이렇게 장축을 본다면 프로브를 이렇게 호라이전탈하게 해버리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GB 내역에서 바디 푼도수까지 보죠. 라이트 키드니 보이고 GB 푼도수가 보입니다. 푼도수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습니다. 늘 선생님들이 혼동하는데 푼도수는 복백에 가깝고 아래에 있고 GB 내역이 위쪽에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하고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를 확인합니다.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는 레프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는 레프트 포탈 벤이 호라이전탈 포션의 복측에 있죠. 그걸 확인하고 이제 라테랄 세그멘트로 가죠. 그러면 내측에 있죠. P2, P3 안쪽에 B2, B3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쪽은 라이트 안테리얼 인피리얼은 복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리얼은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탈 메인하고 그 주행이 겹쳐지죠. 겹쳐져 가지고 관찰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를 볼 때는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트 해가지고 오블라이크 스케일 4시입니다. 4시로 하면 각 프로브의 각도를 하면 안테리어 슈페리어 도살 쪽에 인트라 바일 닥트 보이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하일룸 쪽에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에서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로 크로스하는 게 보입니다. 크로스하는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록시말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죠. 조금 더 내려가면 6시죠. 6시에서는 디스탈 그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CBD 디스탈 포션이 판크레아스 헤드로 들어가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CBD를 장축상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안 그려놨지만 병변이 있을 때는 단축상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축상을 트레이싱하고 병변이 있으면 단축상도 봐야 됩니다. 다이메탈을 재는 것은 포탈베인 위쪽에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있고,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그 복측에 CBD가 프록시말에는 가늘어졌다가 이 약간 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를 크로스하고 난 뒤에는 좀 더 크로스가 있고 위로 지나가고 난 뒤에는 커집니다. 요 다이메탈을 재는 거죠. 측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11 룰을 하는 것은 7mm 이하는 CBD가 정상이고 11mm 이상이 되면 폐쇄에 의한 확장이죠. obstruction에 의한 dilatation이죠. 7에서 11mm는 나이가 들거나 당간 수술 후의 확장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재느냐면 CBD가 가장 큰 다이메타에서 재개됩니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강의했고 오늘 또 리바인드 했는 겁니다. 오늘 그 해놨는 녹음해놨는 걸 녹화해놨는 걸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반드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한 10번쯤 들었고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저절로 자동 재생이 됩니다. 반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군대에서 왜 제식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 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는 계속 반복시키는 것은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 훈련시키고 제식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꾸 복습을 나중에는 매뉴얼이 되어버리고 루틴이 되어버리면 저절로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늘 말하는 게 FM대로 하라는 말이 FM이 패밀리 메디신이 아니고 필드 야전 교범이죠. 필드 매뉴얼.
야전의 교법이죠. 야전 교법. 전쟁의 야전에서는 어떻게 진지를 치고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수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교본대로 하라 그런 거죠. 그게 FMI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